최종 산물이라는 말은 탄수화물이 마지막 쪼개졌을 때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쪼개졌을 때 마지막 형태는 어떤 형태다? 포도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답형으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는 뭐다? 포도당이다. 또는 다른 말로 포도당은 글루코스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단백질은 쪼개졌을 때 마지막 모습이 어떤 거다? 단백질의 최종 형태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지방은 요거는 참고로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거.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 포도당, 단백질의 최종 형태 아미노산이라는 거. 찌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형태를 말합니다. 형태를.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하죠. 췌장의 기능이죠. 췌장이 하는 일. 저 췌장이 하는 일은 아까 말했다시피 소화액을 분비한다 그랬죠. 아틀이 만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뭐더 내분비계에 속하기도 한다. 그럼 어떤 거 만듭니까? 혈당을 떨어지게 하는 인슐린, 혈당을 올려주는 글루카곤 하는 거 두 가지 만든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입니다, 여러분. 자, 간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면은 대사의 작용에 관여한다. 대사 기능이라는 말은 보일러 돌리는 일을 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여러분 보일러 돌리는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 그랬어. 그래서 대사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간은 찌꺼기, 단백질 찌꺼기, 암모니아 배설에 관여해요. 배설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오전에 배설하면은 혈액, 신장, 간, 피부 이런 게 배설에 관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화액 만들어낸다 그랬죠. 뭐 만들어? 담즙. 그럼 이 담즙은 어떤 소화에 관여한다? 지방 소화에 관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간은 무슨 작용합니까? 해독작용한다는 거 중요하죠. 해독작용한다. 그 다음에 간은 조혈, 피를 만드는 거에도 관여하는데 언제 그 일을 한다? 태생기에만. 여러분이나 제 때는 안 하고요. 태생기, 태아가 만들어졌을 때 조혈 기능을 한다는 거. 그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혈장, 단백, 알부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들고, 그 다음 여기에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든다 그랬죠? 혈액, 응고, 인자 어떤 거? 프로트롬빈. 요거 프로트롬빈.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트롬빈을 만든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았을 때, 우리 영양에서도 하겠지만, 간 질환자. 이때 간질이 아닌 뇌전증이 아니라 간질환자, 그 다음에 간경화증 또는 간염.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중요한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된댔죠. 간이 아플 때는 간에 연고를 발라주는 힐링시켜주는 영양소가 단백질이었어. 그래서 고단백을 주자. 그런데 간은 담즙이라는 걸 아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이 아프면 담즙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지방 소화를 잘 못하니까 처음부터 지방을 많이 주면 간이 더 아파. 피곤해. 그래서 지방은 적게 주자. 그래서 간이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고단백 저지방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하다 그랬죠. 피곤하니까 에너지를 계속 업 줘야 되겠죠. 에너지 관련 있는 게 탄수화물. 그 다음에 비타민은 뭐 많이 줘도 되고, 그죠? 그래서 고단백, 저지방, 고탄수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 간성혼수를 예방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간성혼수는 뭐가 많아서 그러냐면요. 피 속에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그래.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는 무엇의 찌꺼기입니까? 하면은 이거는 단백질 찌꺼기가 암모니아입니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성 때문에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게 뭐예요? 간성혼수예요. 그럼 간성혼수는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를 안 올라가게 하려면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되겠지. 이게 단백질 찌꺼기니까. 그래서 간성혼수를 예방한다 이런 말 하면은 저단백을 하셔야 됩니다. 간성혼수 예방하면은 저단백.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장이 안 좋다, 저단백. 그 다음에 간성혼수를 예방한다, 저단백. 그 다음에 간이 안 좋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은 간경화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고단백 구별하실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뇨기입니다. 비뇨기. 자, 비뇨기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기억하시는데, 먼저 비뇨기 하면은 소변을 만드는 어디? 신장. 그죠? 신장. 그 다음에 신장에서 소변 만들었어. 그게 쪼르르 내려가는 길, 요관.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모여야 되겠죠? 모이는 장소, 방광. 그리고 소변이 마렵다 나올 때 요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뇨기 하면은 순서대로 기억을 한다면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신장은 양파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파는 한 껍질 한 껍질 벗기면 또 껍질이 나오고 또 껍질이 나오듯이 그 껍질, 양파 한 껍질 한 껍질이 모여서 신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신장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양파 한 껍질,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네프론이라고 했다는 거. 네프론 하면은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그냥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신우에서 방광까지. 신우라는 게 여기 깔때기처럼 생긴 신장의 일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소변이 나오는 길까지 해서 연결하는 긴 관. 이 관 뭐예요? 요관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신우에서 방광까지 소변을 운반하는 긴 관은 요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면은 배설한다니까? 찌꺼기 배설한다니까? 그럼 이때 뭘로 배설해요? 소변이란 이름으로 배설을 도우겠죠? 요소, 요산, 크레아틴 이런 이름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수분 전해질 균형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중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분비. 그 다음에 소변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하면은 배설 기능이 중요하죠. 배설을 한다. 그 정도만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으로 찌꺼기를 배설한다 그랬는데, 정상적인 소변으로 나가는 성분은 어떤 겁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상 소변의 성분입니다. 뭐 있다? 요소, 그 다음 단백질 찌꺼기예요. 요산, 그 다음에 크레아틴, 그리고 일부 무기질, 무기, 염류 이런 거는 정상 소변이에요. 여기에 당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당 나오면 안 돼. 당이 나오면 당뇨가 되겠죠? 안 돼. 그 다음에 고름 같은 거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이것도 나와도 안 돼.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거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단백뇨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소, 요산, 크레아틴, 무기, 염류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간호할 때 영아들에게서 기저귀에 붉은색 소변이 비치는 거는 정상, 비정상, 정상이다 그러면서 그 기저귀의 붉은 소변의 실체가 뭐냐면 요산, 이 요산이 뭉쳐져서 애기 기저귀에 약간 핑크빛으로 붉은 색깔로 비친다라고 했어요. 요산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소변을 본다고 하면 그 정상적으로 하루에 보는 소변량이 얼마입니까? 요 정도 숫자는 알아두십시오. 하루에 1500에서 2000cc를 보고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50cc 정도를 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하루에 맥시멈 2000cc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2500cc 이상을 보는 거야. 하루에.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는 걸 뭐라고 하죠? 다뇨, 마늘 다자를 써서. 그 다음에 하루에 1500 정도는 봐야 된댔죠. 시간당으로는 50cc 정도는 봐야 된댔어. 그런데 하루 소변량이 400에서 500 이하거나 또는 시간당 소변량이 30 이하인 거예요. 이거는 소변의 양이 너무 적죠.
단요 반대지. 너무 적은 걸 뭐라고 한다? 핍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핍요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 소변량이 30이라는 거. 30 이하면은 핍요고 제왕절개 수술하고 나서 즉시 보고해야 될 응급 상황입니다. 되셨습니까? 핍요. 그 다음에 무뇨라는 거는 소변이 없다라는 말이긴 한데 이 정도면 없는 거나 똑같다 생각해서 하루에 100cc 이하 하루에 100cc 이하면 안 나온 거나 똑같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무뇨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뇨라는 말은 여러분 막힌 거야. 그 말은 여러분 소변은 만들어는 졌을까 안 만들어는 졌을까? 만들어는 졌는데 방광에 소변은 있어요. 만들어져서. 그런데 막혀가지고 배설이 안 되는 거를 폐뇨라고 합니다. 그러면 폐뇨로 소변이 안 나가고 있으면 안에 소변이 머금고 있겠지. 그러면 소변을 보고 나서 안에 남아있겠지. 그 남아있는 소변을 뭐라 그래? 잔뇨라고 하잖아요. 그 잔뇨량이 만약에 60 이상이야. 나 지금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본다고 봤는데 보자마자 소변줄 꽂아서 방광이 얼마 있나 해봤더니 60 이상 나온 거야. 그 말은 소변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머무른 거는 썩죠. 고여 있는 거는 감염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용어 정의들 간단하게 기억을 하실 것. 자, 이번에는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신경계. 자, 신경계 하면은 신경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뉴런. 그죠?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네프론. 그 다음에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 그죠? 그러면 이때 신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가장 본부의 역할을 하는 곳은 뭐라고 한다?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본부의 역할을 하는 중추신경계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하면은 뇌, 가장 본부가 되는 거죠. 뇌. 그 다음에 뇌 말고 하나 어디 있다? 척수 안에 부분, 척수. 이 두 부분은 중추신경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하면 어디다? 뇌하고 척수예요. 그러면 이때 중추신경계 옆에 또 하나가 종류가 뭐가 있냐면 말초신경계라고 적어놨죠. 그럼 말초신경계 하면 어떤 거냐면 중추신경계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부하야, 부하. 그러면 뇌의 명령을 따르는 뭐? 뇌신경 하면은 말초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척수, 아까 중추신경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척수의 명령을 따르는 척수신경 하면은 말초신경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하면은 뭐가 들어간다? 여기는 뇌신경, 뇌의 명령을 따르는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의 명령을 따르는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에 들어갑니다. 중추신경에는 금방 뭐라 그랬어? 뇌, 그 다음에 척수 들어간다 그랬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뇌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핵심은 뇌거든요. 그럼 이 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뇌는 어딜까요? 대뇌야, 대뇌. 대뇌는 하는 일이 요 밑에도 보시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 그래서 뇌의 대부분이가 대뇌에 속하고 외우지 않아도 지각, 청각, 시각, 후각, 감정, 운동 모든 거에 관여하는 게 대뇌야. 그럼 이 대뇌를 소중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 대뇌를 보호하는 기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여기 두피를 뚫고 들어가면 딱딱한 뼈가 있죠? 딱딱한 뼈를 뭐라고 합니까? 두개골. 그죠? 두개골이 있지. 이게 뇌를 보호하려고 두개골이 있는 거야. 그럼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면 바로 뇌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뇌 바로 안 나타나. 그럼 그 안에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질긴 막이 있을 거야. 질긴 막. 그래서 우리가 질기다 이러면 질경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
그 두개골 안에 질긴 막을 경막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막이 있어. 경막. 그러면 경막을 뚫고 들어가면 바로 뇌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아직은 멀었어요. 이제 또 막이 하나가 더 있어. 그 막은 무슨 막이라고 한다? 여기 있는 이 막은 무슨 막? 지주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주막. 지주막. 그럼 이 지주막만 뚫고 들어가면 바로 뇌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뇌가 나타나지 않고 요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어. 요 사이에 물이 안에서 흐르고 있어. 흐르고 있어. 흐르고 있어. 그럼 이 물이 흐르는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이래 말하면 이 물이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거죠.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뇌척수액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뇌척수액 바로 안에는 뇌가 있습니까? 아니요. 막이 또 있어요. 뇌척수액 있고 그 안에 또 막이 하나가 무슨 막이 있냐면 부드러운 막. 조금 전에 질긴 막은 경막이라고 했다면 부드러운 막 연막이라고 합니다. 연막이 있어. 연막이 있어. 그럼 이 막만 뚫고 들어가면 뇌가 나타납니까? 네, 이 안을 뚫고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이 안에 뭐가 있다? 대뇌의 껍질, 대뇌 피질이 이 안 부분에 있어요. 대뇌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 두개골을 보호하는 기전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 두개골이 있고 그 다음에 두개골 안에 질긴막, 경막이 있고 경막을 뚫고 들어가면 지주막이 있고 지주막 안에 쿠션 역할을 하는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고 그 뇌척수액 흐르고 있고 그 안쪽은 뭐가 있다? 부드러운 연막이 있고 그 연막을 뚫고 들어가면 대뇌의 껍질이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개가 공동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게 금방 뭐라고요? 뇌척수액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뇌척수액은 시험 문제에서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하면은 뇌실에서 만들어진다. 참고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뇌 일부의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이 흐르는 부위는 어디서 흐릅니까? 이래 말하면 그림에서 봐봐요. 요 막이 지주막이라 그랬잖아요. 지주막. 그러면 지주막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지주막 하강에서 흐른다. 그 말입니다. 결론, 뇌척수액이 흐르는 부위는 어디라고요? 지주막 하강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뇌와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흐르는 뇌척수액은 우리 몸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 얼마 정도 있다? 150cc 정도가 될 거고 색깔은 무색 투명할 겁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을 검사하는 검사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요추천자라고 기본 간호 때 했죠? 요추천자. 그럼 요추천자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한다고 했었습니까? 새우처럼 구부린다 그랬죠? 새우등 자세. 어느 부분에서 요추의 어느 번호 사이에서 합니까? 3번과 4번 사이. 그죠? 요추천자에. 그리고 하고 나서는 검사 후에는 뇌척수액이 빠져나올까봐 척추 부분이 밑에 쫙 깔려야 된댔죠? 붙어야 된댔지. 그러려면 어떤 자세? 앙화이. 앙화이. 그래서 검사하고는 앙화이. 검사 전에는 새우등. 하는 부위는 3, 4번. 됐죠? 요추천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뇌가 대부분의 뇌에서 중요한 일은 대뇌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망이 아니래. 뇌를 다쳤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났는데 평형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어느 뇌를 손상받은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평형,
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어떤 뇌다? 소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뇌는 평형, 운동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 중에서나 내가 본인이 난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면 특히 소뇌가 발달된 거야. 소뇌. 그리고 만약에 소뇌를 손상받으면 비틀거리고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죠. 연수라는 거. 그러면 연수는 어떤 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수하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 조절, 호흡을 조절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또 앞에 심박동 조절 있죠. 심박동이 뭐야? 맥박. 그죠? 호흡도 조절하고 심박동도 조절하니까 심폐 다 조절하네. 그죠? 심폐. 그래서 생명 유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연수를 다른 말로 숨을 쉬는 뇌다. 숨뇌라고 표현을 합니다. 숨뇌. 그리고 참고로 구토 조절, 딸꾹질 조절하고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게 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상하부 중요하죠. 자, 시상하부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체온 조절 중추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 시상하부. 그래서 시상하부와 혈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심부 체온을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체온계가 어떤 체온계다? 고막 체온계라고 했죠. 왜냐면 고막 체온계가 시상하부하고 근처에 있으니까. 맞나요? 그리고 또 열에 의해서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 마탱이가 갔어. 그런 열에 의한 장애가 뭡니까? 열사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열사병 하면은 체온 조절 중추 문제가 생긴 거,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긴 거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신경에는 뇌와 척수 본부에 해당하는 중추신경계, 그리고 뇌와 척수의 명령만을 따르는 복종하는 말초신경계, 그 다음 또 하나가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율신경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는 프리랜서 하겠다는 거예요. 뇌와 척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독단적으로 하겠다. 자율신경입니다. 그럼 이 자율신경에는 어떤 신경이 들어갑니까? 하면은 두 가지가 들어가죠. 교감신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는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프리랜서예요. 신경계의 프리랜서입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떤 상황일 때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교감신경이 하는 작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물을 거거든요. 그러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요 하는 일이 서로 엇박자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고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뭔가 똑같이 동반하지 않고 엇나가는 이런 관계를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효과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의 효과를 견제하는 거죠. 기량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감신경이 하는 일,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 두 가지를 따로 하지 마세요. 따로 하지 말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그러면 하나만 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하는 일 하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교감신경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D-Day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루가 거의 가니까 이제 오늘 40일이었지만 이제 얼마 뒤면은 오늘 뭐 자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39일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저서 이제 한 달 금방 이제 주말 지나면 또 30일 되고 금방 돼요. 그럼 이러면 이제 슬슬 스트레스 받죠? 그럼 스트레스를 올라왔을 때 움직이는 신경이 교감신경이야.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하면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요. 에피네프린 이거 호르몬이야. 그 다음에 또 노에피네프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은 긴장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에피네프린하고 노에피네프린은 노자가 붙어버렸다. 그래서 에피네프린하고 반대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피네프린 하는 역할을 노에피네프린은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긴장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에피 또는 노에피네프린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신경과 관련이 있다? 교감신경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긴장했다 그러면 교감신경 또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거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럼 이때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만빵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동공이 확장됩니다. 동공이 확장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까? 부교감 신경은 그럼 무슨 일을 할까? 동공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여성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가 갑자기 탁 튀어나왔어. 그럼 갑자기 운전하는 운전사가 어떻게 돼? 기사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라니 커지겠죠. 이때 어떤 신경이 움직였을까? 교감 신경이 움직이면서 에피네프린이 막 나왔겠지. 긴장, 놀람 했을 때. 그러면 동공이 커지겠죠. 놀랐으니까 확장돼요. 그 다음에 놀랐으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혈관이 쭈삣쭈삣 수축하는 거예요. 혈관은 수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험 치고 모의고사 치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러면 밥맛이 좋아 안 좋아? 밥맛 좋은가? 밥맛? 소화는 어때요?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소화 운동은 억제돼요. 막 얹힐 것 같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면요. 눈물 분비, 누선, 눈물샘의 분비도 억제되겠습니다. 억제됩니다. 그래서 동공은 커지고 혈관은 쭈삣쭈삣.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돼. 막 소화도 안 돼.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눈물 분비도 억제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릴렉스 되면요. 슬픈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눈물도 막 나. 눈물도 나. 근데 막 예민하고 막 날카로워져 있을 때는 눈물도 덜 난다는 겁니다. 누선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관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관지는 확장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기관지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조심하세요. 방광은 어떻게 된다? 방광은 이완. 늘어납니다. 여러분. 방광은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방광은 소변이 모이는 곳인데 방광이 쪼그라들지 않고 해블레 하고 늘어나 있으면 소변이 마려울까 안 마려울까? 별로 안 마려워. 방광이 막 쪼물딱 움직여줘야 소변 마려워 그렇게 되는데 방광이 릴렉스 늘어나 있으니까 소변이 안 마려워. 그래서 방광의 이완으로 배뇨가 억제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게 조심하셔야 돼요. 기관지는 확장되고 방광은 늘어나고 배뇨가 억제된다. 이게 전부 다 무엇의 작용이다? 교감신경의 작용이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부교감은 어떨까요? 외우지 말고 반대라니까. 동공은 쪼그라들고 혈관은 늘어나고 소화는 편안하니까. 부교감은 편안할 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소화 운동은 잘 되고 눈물 분비도 잘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하는 일 알아두실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어적 장기라고 돼 있죠. 자, 방어적 장기라는 말은 외부에서 뭔가 침입자가 왔을 때 막아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다? 간. 그래서 쿠퍼 세포라는 게 있어서 면역에 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간. 그 다음에 골수. 왜요? 백혈구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림프절. 왜요? 림프절은 뭘 만들지?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 만드니까. 림프구도 백혈구니까. 균 잡아먹죠? 방어장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방어장기에 비장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결론, 방어적 장기에 해당하는 거는 간, 골수, 림프절, 비장이다. 그 다음에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계. 자, 내분비계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호르몬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호르몬이 하는 일입니다. 눈도장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호르몬은 나왔을 때 우리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 장기 저 장기 전부 다 관여하고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혈액을 타고 나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곳에만 가서 작용을 할 거예요. 그거를 표적기관, 이 말이 타겟으로 하는 곳에만 가겠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 자, 성장 호르몬 나왔어요. 그럼 성장 호르몬은 다른 데 가서 막 성장시키지 않아. 위를 성장시킬 거야, 소장을 성장시킬 거야. 그럼 얘는 나와서요, 근육이나 뼈 이런 것만 크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런 거는 나와서 어디에 갈까? 이러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니까 갑상선에 가서 갑상선아 이래 자극만 주는 거예요.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곳에서만 가는 일을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인체 발육과 성장에 관여한다. 어떤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지. 그죠? 생식에도 관여하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이때 호르몬 분비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인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뇌의 한 부분을 잘랐을 때 이 부분이 뇌하수체예요. 여기가 뇌하수체인데 이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전엽이라고 해요. 전엽.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한다? 후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도 전엽이 훨씬 크지, 범위가. 그래서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다?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대부분이가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극 하면은 뇌하수체 전엽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서 성장 호르몬. 자, 성장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진다?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그 다음에 젖분비. 자, 여러분 우리 모성간호 했죠? 모성간호에서 수유, 젖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뭐였다? 프로락틴이라는 거 있었죠. 이 프로락틴이 젖분비 호르몬이야. 그럼 이 호르몬이 어디서 나온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은 자극시키는 거, 그리고 성장 호르몬, 젖분비 호르몬 이런 건데 후엽에서 나오는 거는 딱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에는 2가지 외우셔야 되겠죠. 옥시토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2가지입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은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옥시토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한다면 자궁수축.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옥시토신 하면은 자궁수축.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이 2가지가 후엽에서 나온다.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갑상선도 호르몬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중에서 아까 그랬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랬지? 티록신. 요거 갑상선 호르몬이죠. 이게 대사, 보일러 돌리는 거에 관여하는데 이 티록신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너무 적으면 저하증이라고 하고, 이 티록신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음식물이 어떤 거다? 해조류. 티록신 분비를 촉진해주는 음식물이 해조류, 미역, 다시마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것 중에서 뼈하고 관련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칼시토닌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티록신, 칼시토닌 하면은 갑상선 떠올리실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췌장, 너무 기본이고 중요하죠. 췌장은 호르몬 어떤 거 떨어지게 만드는 인슐린, 그 다음에 올라가게 만드는 글루카곤,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호르몬이 나오는 것 중에서 남성의 고환, 그러면 남성의 고환은 모성간호 때죠. 하는 일은 정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성의 2차 성징 하면은 테스토스테론이었습니다. 반면 남성에게 고환이 있다면 여성에겐 뭐가 있어? 난소가 있어. 그럼 이때 난소는 하는 일이 난자를 만들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 뭐 만들까요? 에스트로겐, 그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분비하겠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분비합니다. 그럼 이때 여성의 2차 성징, 여러분 2차 성징 하면은 어떤 거지? 에스트로겐이죠. 그럼 이 에스트로겐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합니까? 모성에서 에스트로겐 하는 말을 같은 말로 남포 호르몬이라고 했죠. 남포 호르몬. 얘는 배란 전에 나옵니까? 배란 후에 나옵니까? 배란 전에 분비되는 거야. 배란 전에 막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에스트로겐이다. 하는 일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궁 내막을 증식하죠.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2차 성징, 가슴이 볼록볼록 엉덩이가 빵빠짐하게 커지게 만들고, 이런 게 바로 허리가 들어가게 만들고 2차 성징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또 여성 성기 발육, 요런 게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입니다. 어디서 만든다고요? 난소에서요. 난소에서. 자, 하나 또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있어요? 프로게스테론이죠. 자, 프로게스테론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황체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황체 호르몬. 그러면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면은 얘는 배란 후에 분비돼요. 그래서 다음 중 배란 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이렇게 말하면 에스트로겐 하면 안 돼. 에스트로겐은 배란 전, 배란 후에는 프로게스테론. 그러면 이때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착상 방지, 임신이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수정란이 자리 잡지 못하게 방지하는 일을 해. 그리고 또 배란을 억제할 거야. 배란 안 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자리도 못 잡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내가 수정이 됐다면 다른 생명체가 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생명체만 임신을 유지, 지속시키겠다 하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죠. 되셨을까요?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난소에서 만들어진다.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부신이라는 거는 신장 위에 꽃갈 모자처럼 쓰고 있는 게 부신이죠. 근데 이 부신의 껍질 표면, 사과로 친다면 사과의 껍질, 그 표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신피질, 그 다음에 그 안쪽, 사과의 껍질 안쪽 해당하는 부분은 부신수질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 부신의 안쪽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하면은 에피네프린입니다. 이거 아까 어디서 나왔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빡 하고 나오는 신경, 교감신경하고 굉장히 절친이라 그랬어. 그래서 교감신경 하면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요거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부신수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한 긴장감은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같이 동료들끼리 대면 수업에서 이렇게 윽석석 막 만났을 때 막 긴장도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긴장은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네?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졸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동기부여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막 이렇게 활성화돼서 막 의욕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면 부신의 껍질에서 나오는 거 하면은 어떤 게 있다? 이름만 간단하게 볼게요. 이 중에서 코르티졸이라는 거는 조금 더 언급을 더 했었을 겁니다. 코르티졸. 그죠? 그 다음에 또 알도스테론, 그리고 안드로겐, 이런 거는 피질에서 나오는 건데, 이 코르티졸이 바로 뭐예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말할 때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혈당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질에서 나오는 거, 피질에서 나오는 거 구별하시고,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2가지, 그죠? 그 다음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2가지, 그리고 난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구별하실 거.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항이뇨 호르몬, 이거 어디서 만들어지더라?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들어졌었어요. 후엽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한댔는데, 얘가 하는 일은, 여러분 생각해봐. 항이뇨야. 이뇨가 소변이 잘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소변이 잘 나오는 거를 막겠다는 거죠. 소변이 못 나가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소변이 못 나가게 수분을 잡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활동을 하면 수분이 몸에 쌓이지. 그죠? 수분이 몸에 쌓이지. 그럼 물이 쌓이면 혈압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질병 중에서 요붕증이라는 질환이 있다. 그럼 이 요붕증은 어떤 거냐면요. 뇌하수체 후엽에 문제가 생겨서 항이뇨 호르몬, 이거 뭐예요? 소변이 못 나가게 붙드는 거야. 그 붙드는 호르몬이 부족하대. 그러면 이 소변이 못 나가게 수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물이 콸콸콸콸콸 바깥으로 다 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에 빠지는 거예요? 탈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루 소변량이 5,000에서 6,000cc까지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질환이 뭐라고요?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결론, 요붕증은 항이뇨 호르몬이 많아서 적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갑상선 하면은 어떤 일을 했어요? 호르몬 만들었죠? 갑상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뇌하수체 해도 호르몬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세 군데의 췌장, 얘는 호르몬도 만들지만 뭐도 했어요? 아트리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난소, 얘는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도 만들지만 난소도 만들었어. 고환, 테스토스테론 만들지만 정자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동업하는 거야. 동업. 그러면 동업이 아니라 겸업하는 거죠. 겸직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곳을 혼합형 분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호르몬 분비하는 곳이 어디다? 다른 데 없고요. 췌장, 난소, 고환 세 군데가 혼합형 분비선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두시죠. 혈당 상승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려주는 일을 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중에서 코르티졸이라는 게 있었어. 얘는 혈당 올려.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럼 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혈당이 엄청 높게 나올 거예요. 혈당 올려주는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랬죠. 성장 호르몬 혈당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적절한 긴장감으로 생기는 에피네프린 혈당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단계 땡긴다고 하잖아. 그래서 에피네프린 혈당 올려요. 그 다음에 또 췌장에서 만드는 어떤 거요? 글루카곤 혈당 올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갑상선에서 만드는 티록신 있죠? 이거 보일러 돌리는 거거든. 이 보일러 돌리는 이 호르몬이 움직이면 혈당 올려요. 자, 결론 냅시다, 여러분. 혈당을 올려주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외우세요. 코르티졸,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그리고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 그리고 티록신이라는 거. 되셨겠습니까? 외워두세요.